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채소와 과일을 멀리하면 질병이 다가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채소와 과일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또한 우리가 이게 식물성 음식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도 먹을 때마다 좀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무슨 공부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식물성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왜 식물들은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만들게 됐을까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섭취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식물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또 햇빛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또한 이 포도당을 원료로 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무기질과 또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합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그런 명령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될 거고요. 또 자기 몸의 구조물이 될 수 있는 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다당류, 단당류,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포도당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기 섬유소들을 딱딱한 구조의 섬유소를 만들어야 세포 벽도 만들고, 그다음에 뿌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줄기도 만들고, 잎사귀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갖고 만들어요. 동물이나 사람은 구조를 형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가 이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반면 식물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전체적인 몸을 만들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지질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A나 비타민 E 이런 것들도 형성들을 하고 그다음에 식물도 결국은 세포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인지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지질 형성하려면 또 이제 지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포도당하고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변형을 해가지고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또 호르몬과 같은 사람은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이제 식물들도 역시 종자들이 나중에 분열을 해서 새로운 싹을 낼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르몬과 비슷한 이제 파이토스테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죠.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이제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자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로 보조인자로서 많이 쓰는 게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거 필요한데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경우, B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효소들의 작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자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을 원료로 해가지고 비타민을 합성들을 식물들은 하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 못하지만 모든 식물들은 다 이제 비타민 C를 다 합성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또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원료로 해가지고 식물들은 어떻게 동물이 아니고 동물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잖아요. 식물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고정된 상태에서 모든 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막는 물질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빛에 하루 종일 햇빛을 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들을 만들게 되고요.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기 위해서
항박테리아성 물질이라든지 항바이러스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곤충이 와서 자기 잎사귀를 뜯어먹지 말라고 또 이제 이 벌레를 억제할 수 있는 이 항충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게 되죠. 박테리아 같은 거 억제하는 것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외부에 대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방어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지 화합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특히 이제 뭐 크게 4개의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식물이 만드는 모든 화학 물질들이 있죠. 포도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화학 물질이 전부 다 식물이 직접 만드는 거니까 원래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만드는 화학 물질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양학에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들은 전부 다 식물이 만든 거기는 하지만 영양 물질로서 이미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은 이 방어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하는 이런 물질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가지고, 식물들이 포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들, 만들면서 이제 식물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독립영양생물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가 만든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기초 영양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파이토케미칼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방어물질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물질들, 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다 보니까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우리 몸에 똑같이 영양 물질로 이제 택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다음에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질도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항염, 항암,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뭐 이 항미생물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만들어놓은 여러 물질들을 식물을 자주 먹었으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도 현저히 줄었을 텐데, 현대사에 오면서 지난 한 50년 동안에 뭐 가공식품들에 길들여져 있는 덕분에 우리가 점점 채소를 이제 멀리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한테 오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 중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을 채소를 안 먹게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을 텐데, 채소 섭취가 현저하게 줄었다. 어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채소를 먹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도 종양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전에는 뭐 뇌졸중 같은 경우가 50대, 60대 후반에서 이제 생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20대, 30대 되는 사람들도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은 이런 자연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식물들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종자들도 있고요. 종자, 씨앗 종류죠. 그러니까 뭐 곡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콩 종류도 역시 마찬가지. 종자 종류가 있을 거고, 뿌리 종류가 있을 거고, 잎사귀 종류도 있을 거고, 열매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얻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이제 그 쌀을 주식으로 오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는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쌀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근본 자체를 꼭 곡물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런 뭐 다른 채소 종류에서 우리가 얻는 거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의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양 물질들이 한 85%가 식물성 음식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소 같은 경우는 한 85%의 채소를 먹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 새롭게 그 개량되는 품종의 과일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달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떤 양육가를 얻는 것보다는 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는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정도? 그래서 채소가 한 85% 정도가 차지가 된다면 한 15%는 과일로 이제 이루어져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하루에 한 2.5에서 3kg 정도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생으로도 먹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데치면 이제 숨이 죽으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로 뭐 또 때에 따라서 스프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 스무디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한 2.5에서 3k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 뭐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미생물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자주 즐겨서 먹었다면 우리가 이제 병도 어느 정도 덜 들었을 텐데 이거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꼭 병이 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환자식 식이요법을 하느라고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주식의 상당한 부분은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잘 섞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2.5에서 3kg 정도를 선택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방법은 앞으로도 뭐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채소 과일을 먹는 방법을 우리나라 같이 뭐 반찬 만들어서 먹는 걸로만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조리법 중에 상당한 부분은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반찬을 많이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면 뭐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뭐 꼭 풀떼기 먹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채소 과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리를 잘하게 되면 요리법을 잘 알면 되게 맛있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알파벳에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bir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death 사이에는 choice, 선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다양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는 뭐 제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기쁨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무병장수할 거냐, 유병장수할 거냐. 뭐 누구나 다 무병장수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내가 선택한 거의 결정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뭐 먹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그걸 습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후회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